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33회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풀으라는 총정리 필기시험편입니다. 자, 1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자, 요게 정답이고요. 자, 다음 2번입니다.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감소가 되죠. 감소가 되고 경직성이 증가를 하게 되죠. 경직성 증가. 자, 2번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되나요? 이것도 감소가 되죠. 자,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역할 상실이 되면 정체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내향성은 증가로 가게 되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이와 관련된 거는 13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3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상태를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라고 이야기죠. 자, 1번을 보시면 뭐가 해당이 안 되나요? 예, 뇌출혈은 해당이 되는데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결핵이라는 것이 이게 안 되는 조건이죠. 3번은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가능한 게 안 되고 65세는 되는 거죠. 5번은 뇌경색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대상자가 안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보시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보험공단의 업무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예요. 전달 체계라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면 2번에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요거는 어디서 하는 일일까요? 이거는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자가 하는 일이죠. 사업자가 하는 일이고, 자, 5번을 보시면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요거는 시, 군, 구에서 하는 업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다음 설명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자, 보기를 볼게요. 하루 중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럼 만약에 일정 시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다 라고 하면 뭘까요? 단기 보호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냐 기간이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시간이라고 됐기 때문에 정답은 주야간 보호시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게요. 6번 보세요. 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보호자에게 필요한 거 보호자가 아니죠. 누구한테?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2번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의료행위가 틀렸지요.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있으면 계획대로 서비스하면 안 되고 서비스 내용을 변경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추나요? 자, 누구 기준에 맞춰요? 대상자의 기준에 맞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것.
자, 표준 서비스에 대한 시험 문제는 늘 한 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4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체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신체활동 지원은 직접적인 거죠. 직접적인 거. 직접 서비스입니다. 직접 서비스라서 답은 2번이고요. 자, 1번하고 3번을 보면 공통된 단어가 뭐죠? 관리가 나와요. 자, 1번과 3번은 바로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예요. 그러면 또 4번하고 5번을 보면 훈련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훈련이란 글자 나오면은 이 표준 서비스에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요.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이 돼요. 이 표준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낯선 단어가 나왔을 때는 공통된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에서 정답을 또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보세요. 기본 권리에 관한 문제도 꼭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7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보기를 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더 유난히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자,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권리에 대한 걸 안 외운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거는 바로 5번이죠.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이번엔 또 학대 유행에 관한 건데 학대에 관한 문제도 꼭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서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급여를 인출했다는 거예요. 자, 돈을 빼앗아서 왔다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경제적 학대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착취라고도 얘기하죠. 착취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게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되냐면 노동을 했는데 보상을 받지 않는 것, 돈을 주지 않는 것도 바로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돼요. 10번. 이번에는 성희롱에 관한 문제인데, 자, 시각적 성희롱에 관한 문제예요. 시각적 성희롱. 예전에는 성희롱에 대처하는 게 주로 나왔다면 요즘에는 언어적이냐, 시각적이냐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노출을 하니까 보게 되니까 시각적인 거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뭐에 대한 거예요? 말에 관한 거니까 언어적인 것이고, 자, 5번을 보시면 또 잡아당기고 신체 하니까 뭐겠어요? 신체적, 육체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희롱에 해당하는 게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11번.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약간 낯선 단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거예요.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 요원 하면 누구예요?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은 방문간호사 이런 요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기요양요원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보시면 보기에서 유일하게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요원은 이게 새로 도입된 건데 여기에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명을 잠깐 보면 이래요.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의 향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 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 직무 향상 교육,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창업, 상담 지원, 대체 인력 지원, 복리 향상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법적으로 보호한다. 자, 내가 법으로부터 편안해지려면은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서비스와 원칙 절차 2번이 답입니다. 1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르신이 가족과 나들이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3번이죠. 미리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이 보고하는 건 언제 보고를 해야 돼요? 사전에 보고한다. 그래서 유사 문제들도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자, 14번. 요것도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게 대한 대처 방법은 4번이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대상자에 해롭다고 한다. 우리 교재는 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무해성의 원칙 이렇게도 나와 있죠. 자, 15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이게 답이죠. 16번.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하다가 손목을 삐어서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이에요. 자, 초기 관리라는 것은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를 갖다가 관리하는 방법을 말을 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초기 관리하는 방법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휴식, 냉찜질, 압박, 올리기, 그다음에 고정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고 구토, 메스꺼움, 오함, 복통, 설사가 있다. 장염에 관한 거죠. 자, 여기서 보기에서 보면은 장염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있네요. 자, 18번입니다. 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정답은 3번이죠.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19번.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자, 설사라 함은 묽은 변을 이야기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탈수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탈수 예방하려면은 물 많이 드셔야 되는 거죠. 자, 20번 문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 다른 말로 독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독감입니다. 2번이고요.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예요. 정답은 1번이에요. 최대 심박 출량이 감소한다. 자, 심장 근육은 두께가 증가를 하니까 뻣뻣해서 심박 출량이 감소하는 거죠. 자, 심장 근육이 두께가 증가하니까 박동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탄력성도 감소하고 혈액순환도 감소하게 되죠. 자, 21번의 답은 1번. 22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문제는 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통증은 활동 정도와 간대 없이 일정하다. 움직이면 더 아프죠. 자, 두 번째,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에 부담이 있죠. 특히 내려오는 게 굉장히 관절에 부담이 간다고 그러죠. 자, 3번.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주로 저녁인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30분 정도 뻣뻣하고요. 4번.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체중을 늘리면 그 하중 때문에 관절에 더 무리가 가니까 그거는 별로 올바르지 않겠죠. 자, 23번입니다. 고혈압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자, 고혈압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약을 잘 먹어야 된다 하는데, 자, 5번이 답이에요.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훨씬 더 약을 먹었을 때 합병증보다 더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늘 약은 처방받은 대로 드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이 24번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골절이라 하면 칼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건 뭐예요? 비타민 D 얘기가 나오죠.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요게 답입니다. 2번이 답이겠고요. 25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인가요? 여성 노인의 요실금. 자, 정답은 2번인데, 자, 복압은 올라가서 어떤 요실금? 복압성 요실금이 잘 나타났다고. 요도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호르몬 분비 떨어지고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장 용적률이 작아서 바로 요실금의 원인이 되죠. 2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26번. 다음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말해보세요. 웃어보세요. 걸어보세요. 유사한 문제 여러 번 나왔었죠. 정답은 1번이에요. 뇌졸중, 또 다른 거는 반신마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27번.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
자, 당뇨병 하면은 당뇨병에 관한 증상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대표적인 증상이지요. 상처, 치유, 지연이다. 시력이 더 떨어지고 성기능도 떨어지고 소변량은 늘어나고 질 분비물 감소 다 거꾸로 써놨네요. 자, 28번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 입맛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5번이에요.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의 감소이다. 다른 보기를 한번 볼까요? 미래의 개수는 감소하고 유두돌기도 감소하고 탄력성도 감소하고 건조 증상은 올라가기 때문에 입맛이 변화가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9번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이번엔 우울증 얘기가 나왔어요. 자, 정답은 5번이죠. 자, 1번부터 살펴보면 분노나 감정 표현을 해야죠.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야 하고 모두 괜찮을 것이 위로가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3번은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지죠. 네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되죠. 햇볕은 우리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운동 또한 우울증에 좋은 방법입니다. 자, 29번의 답은 5번이에요. 30번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자, 답은 2번이죠. 자, 1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면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고강도에서 중강도가 아니라 저강도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고요. 자, 준비 운동은 2, 3분이 아니라 얼마예요? 10분 이내로 해야 되고 짧게 하면 안 돼요. 충분히 하셔야 되고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 생략한다.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심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용량을 줄인다. 위장장애가 있을 땐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식후에 복용하도록 보통 처방이 내려지죠. 코팅된 약을 삼키기 때 쪼개서 복용한다. 쪼개면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자, 3번 효과가 없을 때 임의로 중단한다.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겠고요.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으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32번 자, 기록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록지의 종류와 기록 내용에 관한 거예요. 정답은 5번이에요.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뭘 쓴다고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을 쓰게 돼요. 그럼 1번부터 보시면 상태 기록지에는 뭐를 쓸까요? 바로 4번에 관한 내용을 쓰게 돼요. 상태니까 어르신 상태에 관한 거니까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를 쓰는 것이고 이 2번과 4번은 사회복지사들이 쓰는 거예요. 사례회의라든가 급여 제공 계획서 이거는 사회복지사 타 전문직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인수인계서에는 뭘 쓰겠어요? 인수인계하는 내용을 쓰는 거죠. 그럼 B번에 있는 상담 내용 및 결과 요거는 말 그대로 상담 내용이기 때문에 상담 일지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2번에 대상자 욕구 사정은 욕구 사정 일지예요. 되셨죠? 자, 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번.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자, 기록 내용의 특징은 객관적인 기록을 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이라 하면 누가 보더라도 숫자화되어 있어서 정확한 걸 얘기해요. 답은 4번이에요. 자,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오전이라는 것도 조금 막연해. 오전은 12시까지니까 굉장히 시간이 길죠. 많이 맞았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두 번째는 점심때는 또 12시일까요? 1시일까요? 그것도 부정확하고 여러 사람이라는 건 3명을 말하는지 10명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10번은 옆집 마실 갔다가 한참 만에 왔다는 건데 한참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알 수가 없고 5번은 오랜만이라는 게 또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내용이죠. 자, 34번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꼭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1번은 뭐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본인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 대리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은 작성한 후에도 수정할 수 있고요. 자, 3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자, 심폐소생술은 의료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연명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중단했을 때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는 반면에 중단을 하는 거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은 연명의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단을 할 경우에는 바로 시행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17세 청소년, 요건 17세가 틀렸어요. 19세가 했을 때는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35번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부터 보면 사비텐 튜브를 제거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의료인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2번 소유물을 수거하고 버린다. 소유물을 모아두고 목록을 만든다. 요거까지가 정답이겠죠. 자, 3번 눈이 감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꺼지에 물을 묻혀서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요게 정답이죠. 그 다음에 5번 베개를 제거하나요? 베개를 오히려 머리 밑에 대주고 머리를 높여서 얼굴의 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요게 바로 임종 대상자의 사회 관리 방법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예, 이상 필기 시험에 관한 풀이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